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제품을 브랜딩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찾아보는 거죠.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서 팔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할 것인가, 문제 제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말은 참 쉬운데 이거를 실행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품을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다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흐리멍텅 하단 말이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거지. 반면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하게 하나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제품이 나온다면 나는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형준이 얘기를 들면은 형준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퇴근하고 집에 딱 왔을 때 불을 켰을 때 음악이 바로 흘러나왔으면 좋겠대. 맞냐? 그거냐? 정확해요. 아, 그거 맞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야? 정확히는 현관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켰을 때 그 시점과 동시에 음악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걸 누가 안 팔아주나? 저렇게 되게 예민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야. 또 형준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나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 근데 그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형준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어떻게 해서든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형준이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면 형준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타적이 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게 굉장히 이타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지 잘 찾아보면 어떤 제품을 브랜딩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제가 인스타 광고를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거기서 굉장한 아이디어 있는 제품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얼마나 팔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데서 시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방마다 전등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등 스위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전등 스위치가 인테리어적으로 미적으로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전등 스위치에다가 선반을 위에다 올려놓는 거지. 디자인도 아름답게 뽑는 거야. 그럼 공간 활용도 되고, 그 전등 스위치 위 선반에다가 꼭 챙겨야 되는 뭐 자동차 키라든가 카드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선반을 만든 거예요. 전등 스위치를 보면은 대부분 문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딱 설치를 해놔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을 놔서 그거를 언제든지 챙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 또 그걸 보니까 이쁜데?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브랜딩의 시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건네들은 사장님 대박을 친 것 같은데, 그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다들 알고 있는 거. 겨울에 욕실이 되게 추워. 그래서 샤워를 하러 가기가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겨울에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물을 틀어놔. 욕실을 데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착안해서 욕실 라지에이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욕실에 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방수가 되면 좋잖아요. 방수 기능을 넣어.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욕실 히터들은 다 이상하게 생겼어. 무슨 막 동그란 거 원, 구 막 이렇게 3개짜리 달린 거 있고 2개짜리 달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미적으로 되게 안 이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디자인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냈고, 홈쇼핑인가 어디에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매출이 엄청 나왔대요. 얼마나 번지는 나도 잘 몰라. 그냥 저도 건너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 그 아까 얘기한 거, 그 욕실 라지에이터 같은 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을 찾아야 되잖아. 찾아도 문제야.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찾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하면 100개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 왜냐면 그 공장 입장에서는 세상에 없었던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100개만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그 공장 사장님이 마진이라도 남겠어요? 최소한 뭐 몇천 개 단위로 MOQ를 뽑아내야 만들어줄 거란 말이야.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를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뭘 불편한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아이디어의 확장이 되겠지만, 나같이 둥글둥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하지? 나 뭐 브랜딩하지? 이런 생각을 해내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건데, 이게 시각적으로 뭐를 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이, 막말로 형들 뭐 하나 생각해봐. 뭐 팔지? 아이디어 떠올라? 안 떠올라요. 그게 쉽게 떠오른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사진 하나를 봤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한 흑인이 글자가 써있는 타월을 등에 덮고 포즈를 취하고 있죠. 이 사진을 봐야 흑인이 반바지를 입고서 하얀 양말을 신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파란 타월을 뒤집어 썼을 때의 뒷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감각적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들이 저 타월에 브랜딩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 타월을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거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상상을 한다고 하면 이 그림이 떠올릴 것 같아요? 절대 못 떠올라요. 그냥 이거를 봐야 이게 되게 감각적이네. 그럼 내가 타월을 만들었으니 이런 식으로 흑인 모델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만들든가 마케팅에 써야겠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생각해낸다는 것만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딩을 뭘 해야겠다라고 떠오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해요. 영감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가 어려우니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솔직히 한국에서 단가는 안 맞아요. 왜냐면 한국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냈을 때 판매한다고 했을 때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을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잘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갖고 와서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북유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은 유럽 사람들이 하지만 대부분 만드는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찾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뒤져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알리바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어떤 제품이 얼마, 몇 달러에 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보면서 한국에 갖고 왔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게이밍 책상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그 에이픽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게이밍에 특화된 가구들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 에이픽스라는 브랜드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파는 전형적인 그런 브랜드거든요. 비슷한 이 책상이 18달러, 20달러 정도 됐었어. 1,500원 치면 3만원, 물류비까지 치면은 한 39,000원, 4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를 봤더니 한 89,000원, 9만원에 팔고 있더라고. 그렇지, 뭐 3만원에 떼와가지고 물류비하고 마케팅비하고 한 9만원, 10만원에 팔아야 남겠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엔 알리바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뒤지면서 보는 거야. 보다가 이거 괜찮네, 그럼 한국에서 얼마에 팔고 있나, 누가 어떻게 브랜드를 하고 있나 보면서 보다 보면은 추천 뜨고 알고리즘 타면서 점점 깊이 빠져들고 하는 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자기네 제품 홍보하려고 올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알리바바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 좀 사짜 같은 애들도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은 공장이 직접적으로 상품을 올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브로커 같은 애들이 있어. 자기네 제품도 아니야, 그냥 브로커잖아. 자기네 제품도 갖고 있지도 않지. 공장은 저 멀리 다른 데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 제품처럼 올려가지고 주문 들어오면은 저기 아는 공장한테 오더 내려가지고 중간에 수수료 떼어 먹는 애들도 있고, 실력 없는 공장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맹신하는 거는 옳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는 데에는 뭐 알리바바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말이 컴퓨터 보면은 쉽다고 하지, 이거 보다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고 지루해요.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한참 막 봤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더라고. 재미없고 너무 뻔한 것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그리고 감정이 막 동하지가 못해. 왜냐면 이 제품을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 이 제품의 마감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어디 보니까 알리바바에서 샘플 하나 샀더니 선풍기래요. 근데 선풍기 버튼이 막 되게 아름답게 돼 있었대. 그래서 샘플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 버튼이 실제로 눌러지는 버튼이 아니라 그냥 버튼 모양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날티나는 것들이 워낙 잔뜩 있다 보니까 신뢰도 못하고, 이게 감정이 동하지가 못한다는 거는 막 심장이 안 뛰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사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야? 그냥 뻔하고 뻔한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다 지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봐야 돼요. 물건을 직접 봐야 돼. 그럼 이 물건을 직접 봐야 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 박람회를 가는 게 좋죠. 근데 이 박람회가 세계 각국에서 열리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전문 박람회들이 있어요. 홍콩에서 열리는 가전 전문 박람회도 있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가구 전문 박람회도 있고 이런 전문 박람회가 있는데 우선 내가 뭘 팔아야 될지 카테고리도 못 정했잖아.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종합 박람회를 가는 게 좋아요. 이 종합 박람회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중국에서 열리는 캔톤 페어가 있습니다. 이 캔톤 페어는 1년에 4월달하고 10월달 광저우에서 2번이 열립니다. 70년 이상이 된 오래된 박람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요. 코쟁이 형들도 오고 흑인 형들도 진짜 많고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인들도 부쩍 많아졌어요. 저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서 돈 냄새 맡아가지고 저쪽으로 막 가는 거지. 이게 좋은 게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그런 박람회 갔었을 때 그런 업체에서 좀 반겨줬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팔 수 있는 채널이 오프라인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 갔을 때 너 뭐 오프라인 매장 몇 개 갖고 있냐, 몇 개 없으면 취급도 안 해주고 뭐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막 찬밥 신세 이런 느낌 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에서 한번 터지면 엄청난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중국 애들도 알아. 가면은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제품도 좀 많이 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열린 거지, 우리 같은 개인 셀러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종합 박람회가 왜 좋냐? 첫 번째로 실물을 볼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이라니까. 이 알리바바에서 계속 사진 보면은 몰라, 잘 모르는데 박람회장이 얼마나 넓냐면 코엑스의 한 10배 되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요.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 제품을 가지고 쫙 늘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걸어가면 걸어갈 때마다 모든 제품들이 다 보이니까 보고서 이 제품 괜찮네, 이 제품 어떻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마감이나 재질을 실제로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 알리바바보다 훨씬 좋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실물을 보다 보니까 막 심장이 뛰어. 이거 내가 갖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나 빼고 여기서 다들 이렇게 돈 벌고 있구나, 나도 빨리 돈 벌어야지, 막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좋은데 우선 내가 뭘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 보다 보면은 내가 몰랐었던 그런 아이템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사용하던 거였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거였는데 여기 있었네. 내가 이런 것만 해결되면 사고 싶다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중국 캔톤 페어에서는 이런 거를 팔고 있네. 근데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뭐 3만 원인데 여기서는 7, 8천 원에 팔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아이템이 나왔으면은 난 이거 꼭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아이템을 팔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거를 형들이 처음부터 그런 아이템을 생각을 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박람회 가서 돌다가 우연히 제품을 봤는데 이 제품이 평소에 내가 생각해뒀던 아이템이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걸 발견했을 때의 그 쾌감, 그리고 한국에 갖고 와서 팔아봐야지 라고 해서 한국에 팔았는데 대박 이러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중국 캔톤 페어에 가는 겁니다. 플리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플리오가 몇 개월 전에 기사를 봤는데 1000억대에 매각이 됐어요. 2024년도에 플리오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500억 매출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1000억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이 플리오의 첫 아이템이 다리 마사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리 마사지기를 이분이 처음부터 개발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컨대 중국 같은 박람회에 방문을 해서 그런 다리 마사지기를 보았고 그 다리 마사지기를 수입을 하면서 약간의 변형,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패키징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왔고 그걸 출시를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 제품들을 가져와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 밖에 어깨 안마기 중에 권은비 안마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테스트 삼아서 한번 써봤는데 진짜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권은비 안마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 박람회 같은 데 방문을 해서 마사지기를 써봤는데 너무 시원했고 이걸 갖고 오면서 약간 브랜드를 입히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명하고 이 캔톤 페어에 갔었을 때 이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해봤는데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거를 수입을 해오려고 했는데 막 수입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다 됐는데 딱 권은비 안마기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혹시 알아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대박 나면은 1000억 매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만큼 캔톤 페어가 중요하다. 4월달에 열리는 캔톤 페어 곧 열리죠. 거기도 저희 수강생들을 하고 같이 갔다 올 계획이고요. 뭐야 지금 몇 분을 얘기한 거? 한 20분 얘기한 거 같은데 50분 얘기했다고? 뭐라고? 이거 하시라고요. 그게 뭐야? 너무 오래 얘기했어. 진짜 얘기해줄 거 진짜 많은데 이게 막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필터 거치지 않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서 형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형들 부자 되세요.